내가 유산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속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링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tch vxto 와어th 7회 제 이름은 이사벨 클락슨이고 40세입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어온 꽃꽂이 업계의 수장입니다. 저는 꽃꽂이 세계에서 사악한 예술로 여겨지는 꽃꽂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남편 스티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는 불임 치료와 한 번의 유산 이후 나의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임신 3개월입니다. 상속인 문제도 있고 이번에는 특별한 날 스티브와 제가 그를 잘 돌봐야 합니다. 엄마, 아빠와 여행을 계획했는데 스티브가 갑작스럽게 출장을 가게 되어 여행이 취소되어 엄마와 함께 유아용품을 보러 백화점에 가기로 한 뒷모습이 바로 스티브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그 사람은 여주인 레베카이고 유모차를 밀고 있어요. 나는 스티브의 뒤에 있어요. 저는 임신 3개월이고 아기가 있어요. 당신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스티브는 준비가 것처럼 돌아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레베카 스티브와 레베카가 아주 잘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와 나는 산부인과에서 만났고 2년 전 2년간 불임 치료를 받은 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레베카도 산부인과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려고 했는데 나이는 많이 다르지만 서로 화해하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로의 첫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머지않아 그녀와 저는 가족 친구가 되었고 스티브 레베카와 그녀의 남자친구 되었습니다. 레베카와 나는 나이 차이가 너무 커서 그 당시 우리가 엄마와 딸이었다면 놀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한 그림일 수도 있다. 레베카는 내가 조심스럽게 마이클 존 씨에게 성을 따서 전화를 했을 때 그녀는 자신과 마이클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마이클의 아이라고 하더군요. 레베카는 눈을 반짝이며 때가 되면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가끔 우리 넷이 같이 밥도 먹고 백화점에 아기 용품 구경도 하고 아이 낳고 나면 어떻게 할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산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절망적이었어요. 레베카가 임신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어져서 더 이상 그녀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와 레베카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이것이 스티브와 그녀와의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당황했지만 레베카는 아름답고 어린 미녀였습니다. 유모차를 보니 그때 내가 뱃속에 안고 있던 아이가 생각나네요. 오 당신은 우리에 대해 알고 있었죠. 안녕 스티브 무슨 말이야? 이자벨이 임신 3개월이라니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레베카가 스티브와 나에게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 말을 했어. 스티브 당신은 당신과 이자벨이 끝났다고 말했고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 성관계도 하지 않는데 왜 임신한 걸까요? 이자벨의 경우는 대부분의 가족과 다릅니다. 그녀는 상속인을 낳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의 배정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는 연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할아버지를 돌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결혼 상대자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당시 36세였습니다. 결혼하기를 꺼리는 마음 때문에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스티브를 일종의 중매 결혼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누구와도 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았고 할머니의 강한 압박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는 나보다 4살 어리죠. 내 생각엔 그 사람은 값싼 간호사 일을 하는 것보다 대대로 꽃꽂이 산업을 이끌어온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는 나와 사위로 결혼했습니다. 그의 직위는 내 매니저이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야. 내 일정 관리 전화 요청에 응대 내 일정.
그 사람은 나한테 부탁 전화도 하고 다른 일도 해 레베카를 만날 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취업을 한다고 자주 출장을 갔는데 뻔뻔한 거짓말 레베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나간다고 해서 그런 걸 간과할 수가 없었다. 뻔한 불륜과 레베카와의 일이 가장 역겨웠던 부분 스티브와 저는 불임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번에는 체외 수정으로 아기를 낳을 예정인데 정말 아이를 잘 위해 그 정도까지 가고 싶나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래 운명이지만 나에게는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유산을 하고 우리가 상호작용을 멈춘 이후로 스티브와 나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계셨나요? 스티브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더 많이 나가고 그때 마이클이 연락해서 너 사귄다고 했어. 마이클이 날 차서 악의 없이 너한테. 우리 넷이 모일 때부터 레베카와 마이클은 계속 싸웠어. 기본적으로는 그랬어. 남자 이름의 부정행위 및 소비 습관에 관한 모든 것. 레베카와 남자 이름은 당시 21세였으며 아직 어려서 재미있게 놀고 싶었습니다. 레베카는 임신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었고 저는 남자 이름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레베카와 남자 이름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레베카는 남자 이름의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존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출산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레베카는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고 솔직히 남자 이름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그녀는 딱 적절한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스티브에게 의지한 것 같아요. 당신은 스티브와 마이클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이런 종류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당신 자신의 권리는 스티브가 당신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당신이 어떤 변명을 하든 그들은 당신을 여주인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결혼한 남자와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을 피우는 것이고 당신이 계속한다면 그것은 부정행위입니다. 그렇군요. 당신은 임신했을 때에도 여주인이군요. 스티브가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찾아와서 제 아들에게 세발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우리 중 누가 소중한지 알겠으니 스티브가 나와 이혼하고 그녀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맞아요. 스티브와 레베카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로 그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티브는 성숙하고 진지해서 나를 속이는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대중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그림자 속에서 나를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헌신적이고 지지해. 할머니는 내 나이를 고려하여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롭게 병원 예약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자연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기간 제한이 있다고 단호하셨어요. 난임 치료 후 1년이 지나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2번의 인공수정 실패로 난임 치료가 힘들었어요. 마침내 시험관 수정을 통해 임신이 되었습니다.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초음파 사진을 보니 산모라는 느낌이 충분했습니다. 스티브는 나와 함께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로 불임 치료가 가져올 수 있는 감정적, 육체적 손상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산부인과인데 첫 임신으로 4개월 만에 유산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불임 치료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1년 안에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두 번째는 아무런 징후가 없어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런. 태어났고 운명이었죠. 다시 난임 치료를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우리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돌봐줬고 온 가족이 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아이보다 누군가의 아이를 더 걱정합니다. 이 아이는 내 것입니다. 나는 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날 아빠라고 부르잖아. 그 사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거 알잖아. 그 사람이 내 사생아라고. 난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난 인정할 의향이 있어. 레베카와 이 소년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는 괜찮을 거야. 당신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어요. 당신은 베이비시터를 둘 여유가 있지만 레베카는 그녀와 단 둘이에요. 스티브는 완전히 레베카 편이었어요. 스티브는 지난 4년 동안 내 매니저였는데 그는 내 일이나 내가 하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무대. 외로워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꽃꽂이 가문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꽃꽂이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누군가는 악하다고 말하는 새로운 장르를 창설했습니다. 한동안 꽃을 더 쉽게 접하려고 온 가족이 나를 비난하고 나도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싸우는 자세였지만 사실은 내 편이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어요. 스티브는 나에게 그렇게 기대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남편과 아내이고 사업상 서로를 지지하면서도 세상 쓰지 않고 매니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과 나는 전혀 깊이 관여하지 않았죠. 당신은 기본적으로 스티브를 노예처럼 대했지요. 그렇지 않았나요? 스티브를 위한 곳이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온 이유야. 그는 나에 대해 편안함을 느꼈다고 말했고 그것이 그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어. 사람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걸 모르니? 여주인님, 그가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동갑 셀러리맨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위여서 정신이 안 쉬었나 봐요. 24시간 집에서도 꽃꽂이 같은 건 하나도 모르고 이상하게 좋아해서 사위로 입양되어 숨이 막힐 정도로 집에서 완전히 벗어난 환경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레베카를 위한 돈은 어디서 났니? 내 월급으로 레베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인데. 내 꽃꽂이 수업 운영으로 횡령했다. 왜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일을 하는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당신은 머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매끄럽게 부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베카, 당신은 그가 뭔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에게 돈을 가져왔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입덧에 시달릴 때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니까 질문을 안 했어요. 그 여자의 아이를 더 생각해서 동정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당신이 임신 중에 아내를 바람피웠던 건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남자들은 낯설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과감히 나가서 바람피는 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당신에 관해서는 그가 너무 명확하게 말할 때 나는 그녀에 대해 진지합니다. 스티브와 레베카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것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젠가 그러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꿔 레베카와 헤어지고 나에게 사과해. 내 진심을 털어놔. 내가 그 사람을 떠나든 말든 상관없어. 그 사람 없이는 내 인생은 괜찮은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아버지 없이 두는 게 힘들어. 그게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가계도에 이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가족 배경 때문에. 세대에 이혼의 얼룩이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분명 그럴 거예요. 조만간 실패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완전히 이혼할 의향이 있지만 말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결혼이 중매 결혼과 같았던 방식에서 모든 것을 벗어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 정말 싫었는데 당신이 성실하고 친절해 보여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당신이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냉담한 사람이라는 걸 일찍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불임 치료에 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유산했고 레베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당신은 나와 병원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산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속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산 안 됐으면 이 유모차에 탄 아기만큼 컸을 텐데 유산의 슬픔을 너와 공유할 수 없었다.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하고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한 생명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은 그녀와 바람을 피울 수 있었어. 나는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임신했으니 당신은 공기를 가질 것입니다. 내 책임은 그게 전부인 공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아이에게 꽃꽂이가 되도록 교육해야 하며 동시에 당신의 꽃꽂이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스티브는 태어날 나에게 너무 유치하고 미지근했습니다.
꽃꽂이 가문 스승님이 꽃꽂이의 길을 배워서 추진하셨다. 사위인 것도 알고 기댈 수 있는 좁은 어깨를 준 것도 알지만 과연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꽤 큰 저택에 살 수 있고 1년에 4번씩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자기 차를 가지고 있고 면허를 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좋은. 하나도 없었어요. 스티브로서의 스티브의 방식 레베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레베카가 잠시 생각한 돈이 없었다면 정부 관계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쩌면 즉시 대답하지 않을 만큼 똑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분명히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스티브와 레베카의 진정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레베카가 이사벨 앞에 있다고 해서 나와 존 씨가 파산했기 때문에 말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당신과 스티브가 인연을 맺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티브는 단지 마이클을 대표하는 존재였죠. 맞죠?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레베카 오해할 수 있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 없었다면 레베카와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마이클은 아내를 속이고 매일 도박하러 가는 멍청이이지만 저는 마이클과 정반대예요. 맞나요? 그보다 더 나아요. 레베카 스티브는 참을성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레베카가 자신의 성격과 성품만을 보고 자신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가 아니라고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가 레베카라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은행 취급을 받고 실제로 36세의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빨아먹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같은 노인이 간단히 말해서 20대 초반에 레베카와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진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당신을 레베카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레베카와 저는 몇 년 이상 떨어져 있지만 그녀는 저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베카는 제가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군요. 레베카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그것을 묻지 않고 아버지가 그것을 필사적으로 믿게 만들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것에 대한 정신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일을 했을 때에도 아버지의 정신적인 약점이 실증났습니다. 매니저는 주변에 괜찮은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존 씨는 나에게 등록조차 하지 않았고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특별히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티브와 이사벨 앞에서 밝고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만 존 씨는 기본적으로 좋은 얼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해버린 남자였다. 어느 순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때 평생 인연도 못할 이자벨을 만나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 높은 지위의 여성이 되고 집에 가서 존 씨와 단둘이 있을 때 우리 넷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즉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스티브에게 이러한 감정에 대해 문자를 보냈고 그렇게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스티브에게 감정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것은 나를 채울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채우지 않습니다. 내가 스티브의 돈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티브의 애인이라고는 하지만 난 그에 맞게 대답할 거야. 레베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스티브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스티브는 레베카가 이기적으로 가졌던 진심을 듣고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 그 사람이야말로 그녀가 정신적으로 에드와 같은 사람이고 처음부터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23세의 젊은 여자가 여전히 좋은 피부색을 지닌 젊은 여성이 진지하게 중년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잠재적인 파트너로서의 나이든 남자 레베카는 시각적으로 놀랍고 아이가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스타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티브도 그녀의 시각적 외모 때문에 아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와 상담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회의적인
어떤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티브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와 레베카는 나이가 다르지 않고 자신이 레베카의 아름다움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둘이 사랑스러운 매력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영적 공명을 위해 레베카는 스티브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지금까지 노출된 지금 남자 이름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어떤지 말해주세요. 실제로 존 씨는 최근 스티브와 연락하고 있습니다. 스티브는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나와 함께 레베카와 이중 생활을 해왔다. 나는 그가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 메인 아인 두 가족 모두에게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리고 레베카 스티브가 그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것이 남자 이름의 아이의 진짜 아버지인 존 씨와 다시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일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이전에 내가 알았던 존 씨는 직장에서 일주일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였으며 이제는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일이 2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이 여기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데리러 와서 이제 아버지처럼 행동하기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그 입는 것, 먹는 것 모두 제가 지불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그를 목욕시켰고 나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너무 화가 나서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그가 레베카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육아는 더 이상 당신이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님 분명 불편함 없이 잘 사셨을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의 가족들보다 형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당신이 횡령한 돈이잖아요. 애초에 저와 이혼한 것도 아니고 재혼한 것도 아니죠. 레베카 그런데 아버지로서 나한테 어필하려고 애쓰시는데 오늘도 너무 괴로워요. 아이한테 세발 자전거 사주려고 왔어요. 거짓말하고 레베카 집에 오늘만 온다고 해서 왔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나한테 달려드는 건 불운이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오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좀 과장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집에서는 그 존재감이 조용하지만 종종 그럴 수 있다. 공기를 읽지 못하고 그 때문에 처음에는 간호직에서 이례적인 이직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나는 실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평범한 실수를 하고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세부 사항과 솔직히 말해서 그는 좋은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벨은 당신이 항상 나를 무시하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하는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와 이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그 맨션보다 레베카 원룸 아파트에 있는 게 뒹굴뒹굴하며 간식을 먹어도 괜찮아. 우리가 서로 다른 시간에 먹어도 상관없어. 나른하게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든 상관없어. 전화 레베카 집에서 이러면 편해. 난 이제 지겹다. 그 감옥 같은 집에는 절대 안 돌아가지만 레베카가 필요할 때만 그러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괜찮겠니? 그 대가로 잃게 될 거야. 나중에 우리를 보고 싶어도 내 아기에게 평생 당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에게 이 아기를 낳으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내 아기에 대한 감정이 없다. 그 집을 떠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 없이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4년 쌓아온 인맥과 고객을 이어받지 마세요. 당신은 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나를 꽃꽂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술가지만 나는 전국 3,000명의 학생 중 에모토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만남은 일종의 신호일 것입니다. 단번에 이혼하자 이 말로 스티브와 레베카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었습니다. 스티브와 오랫동안 함께한 제자의 보고입니다.
스티브는 이제 나와 이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제출한 이혼 서류를 통해 마침내 레베카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좋은 원기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는 남자 이름을 찾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오 스티브, 당신은 그가 나에게 제안한 올바른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곳을 찾았고 이제 우리는 그가 제안한 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 그동안 아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레베카와 아들도 데리러 오게 되었어요. 더 빨리 데리러 오고 싶었지만 계속 일해야 한다는 걸 알기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만 지나면 레베카와 내 아들을 만나러 가세요. 당신이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 씨가 제 마음을 너무 많이 바꿨고 그게 다 제 아들 덕분입니다. 존 씨는 자신이 영감을 얻기 위해 매일 사진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나스의 얼굴을 봤는데 기분이 좋고 많이 웃었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정말 놀랍네요. 그렇지 않나요? 레베카에게 알 수 있군요. 당신은 항상 나를 존 씨라고 부르실 건가요? 이미 이름을 레베카 존스로 바꾸셨군요. 맞아요. 하하, 글쎄 그건 아니죠. 사실 나는 이사벨과 이혼할 때까지 레베카와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왜 시간이 지나서 마이클과 다시 만나려고 하는 거지? 왜 내가 당신과 결혼해야 하는 거지? 한 번도 당신에게 나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게 내가 너에게서 받은 느낌이야. 와, 너의 진짜 본성은 이 무섭고 무서운 놈 같아. 너가 나를 망쳤어. 너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다 쓰게 만들어두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스티브, 돈 레베카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흥분하지 마. 입 다물고 있지 않을 거야. 이봐 뭐야. 내가 날 위협하는 거야. 스티브, 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는 걸 깨달아야 해. 나에게는 레베카와 당신에게 내 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벨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티브는 분명히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즉각적인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라나도 내 아들과 떨어져 있을 때 많은 것을 배웠지만 내 아이니까 자기 아이와 그 아이를 낳은 여자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일은 신경 쓰세요. 미안, 이사 트럭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스티브의 표정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것은 결국 그에게 꽤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스티브는 레베카에게 영원히 이용당했습니다. 돈. 남자의 곤경에 처한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 13살 연하의 아름다운 여자에게 추파를 당하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범죄까지 저질렀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 안에 여자가 있다. 20대 초반은 돈 외에 줄 것이 없으면 1살 이상 많은 남자와 사귈 수 없다. 이것은 세상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는 진지한 남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나는 물려받을 운명이었다. 가족이 있어서 내 뜻대로 살 수 없었고 그 사람과의 결혼도 결정한 일이었다. 할머니가 강요했다면 그래도 운명에 의해 부부가 된 이상 좀 더 가깝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든든한 엄마가 될 거예요. 스티브는 사치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을 드는 육체노동자 기숙사에 들어와 어차피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마스터들에게 혼나며 울면서 일해요. 그리고 어린 선배들은 내 꽃꽂이 그 빚을 전액 환불해달라고 나에게 집요하게 위자료를 요구했다. 마을 돈을 빌렸는데 내 집에 있는 차 앞도 갚을 돈이 부족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일해야 했어요. 나 역시 이 소중한 돈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합법적인 꽃꽂이가 아닌 꽃꽂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꽃꽂이를 좀 더 솔직하게 즐길 만나요.